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세이즈 시니어 김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신형 X3에 대한 사전 자료들이 일부 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지 위주로 공개가 되는데요.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 인증 직원으로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차량은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인데요. 제원부터 보게 되면 전 세대 대비해서 전폭은 30mm가 넓어졌고 전장은 45mm가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는 변동이 없고요. 근데 전고는 오히려 15mm가 낮아져서 좀 더 볼륨감 있고 낮은 차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볼륨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전반적인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신형에 또 걸맞는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 그릴 내에 테두리 라이팅이 들어와서 거의 XM의 베이비 모델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옆에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X1과 XM의 디자인을 최대한 많이 채택을 했고요. 뒤에 테일램프는 전세대 디자인을 최대한 승화시키면서 X5의 느낌과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XM의 디자인을 많이 비슷하게 풍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랩 어라운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옆쪽부터 해가지고 뭔가 입체적으로 좀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 부분에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인 인터랙션 바를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3 고성능 모델이죠. M 퍼포먼스 모델인 M50인데요. 이 차량은 전세대 M40i 그러니까 그 모델을 승화시킨다고 보면 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출력은 11마력 높아져서 398마력, 토크는 59.1토크, 제로백은 4.6초입니다. 연비가 WLTP 기준으로 12에서 12.9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확인할 요소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이 되었고 앞쪽 디자인을 봤을 때 일단 M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에서 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한데 이 그릴 자체에 테두리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면서 내부 부분에 이렇게 좀 검정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밑에 하단 범퍼 부분은 약간 M2 같은 디자인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좀 나눠지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의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위쪽 루프부터 옆에 사이드 미러 그리고 휠 디자인까지 블랙의 소재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역시 퍼포먼스 모델은 전반적으로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 신규 컬러가 들어가니까 또 따뜻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옆쪽 라인 보시게 되면 X1하고 XM이 되게 디자인이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이 차는 크기 면에서는 X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는 XM의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이 진짜 역대 BMW에서 나온 휠 중에서 가장 좀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레드랑 조합도 좋은데 엄청 커 보이고 차 자체의 비율이 되게 예뻐요. 후륜구동 기반인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에 후드가 좀 길죠. 근데 이 비율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볼륨감이 커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캐릭터 라인 같은 것도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뒤쪽에 살짝만 나타나는데요. 뒤쪽 이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신형 테일 램프 그리고 디퓨저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M50에는 쿼드 타입의 머플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배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갔다고 해요. 디퓨저가 검정 색깔로 어떻게 보면 좀 은은하게 많이 과하지 않은데요. 옆에 사이드 리플렉터가 세로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앞에 그릴 부분도 하단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태로 돼 있고 그 위쪽에는 이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장치죠. 저희 앞에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레이더 장치가 이쪽에 장착이 되고 반대쪽에는 카메라가 중간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착이 되는데 약간 창살이 기존에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가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왔을 때랑 헤드라이트에 데일라이트와 블루 악센트가 들어왔을 때 느낌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이 블루 악센트가 되게 은은하게 들어와서 디자인 면에서는 상당히 멋지고 데일라이트를 두 줄로 감싼 거는 첫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릴은 크기가 진짜 확실히 멋집니다.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X5의 느낌이 좀 많이 물씬 풍겨요. 그러면서 이 트렁크 테일게이트에 약간 갈라지는 라인을 갖게 되었는데 확실히 신형 느낌이 좀 나고 입체적인 느낌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는 턴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그 하단에는 이 차량의 모델
그러니까 현재 이 모델은 M50이라고 M자가 크게 적용이 되었죠. 향후는 다 이런 식으로 앞에 모델이 크고 뒤에 세부 모델이 좀 작게 하는 레터링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볼륨감 있는 느낌이 C필러 쪽 이 볼륨감 있는 펜더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휠 디자인이 안에가 내부가 다 보이는 형태고 블랙에다가 약간씩 커팅을 해줬는데 이 느낌이 되게 멋져요. 뭐 에어로다이나믹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 퍼포먼스 모델은 확실히 냉각을 위주로 하는 안에가 훤히 비치는 라인입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여전히 멋지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 차량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위쪽에 빨간 색깔로 고전압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직렬 6기통으로서 퍼포먼스를 풍기면서도 내구성과 그리고 정숙성 그리고 효율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옆에가 상당히 두툼하게 허벅지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그런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었는데 시트 컬러로 봤을 때 현재 5 시리즈에 적용되고 있는 배간자 에스프레소 브라운 시트랑 동일한 컬러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출시될 때 한국 모델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되게 멋진데 1열 시트백 뒤쪽으로 해가지고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 들어갔기 때문에 정품 액세서리 바로 꽂을 수 있는 베이스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단에는 옆에 먼저 도어를 보시게 되면 옆에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수동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에어벤트가 좀 되게 신기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밑에 3존 타입으로 컨디셔닝 이 패널 자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5 시리즈에 적용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소폭 커졌습니다. 대략 한 20리터 정도 커졌는데요. 특징적인 게 양 옆에를 최대한 많이 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디백이 가로로 2개 정도는 최소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문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요 도어가 딱 체결되는 부위에도 이번 신형에 들어가는 약간 이 격자에 문양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스피커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이쪽이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스피커가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추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1열 실내가 센터페시아가 확실히 변한데요. 이 랩 어라운드 방식이 들어가면 되게 감싸주는 방식으로 둥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이 연결되는 느낌인데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X3는 좀 젊은 층을 겨냥하는 차다 보니까 되게 뭔가 밝고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과거에 인터랙션 바는 좀 가로 형상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되게 창의적인 느낌으로 적용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운전자 위주의 좀 구성이 되는 것은 기존의 BMW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에는 현재 지금 되게 특이한 소재가 돼 있잖아요. 이 모델에 들어간 이 소재는 실제 옵션으로 들어간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 구성이 들어올지 아니면은 노멀 모델에 들어가는 그냥 가죽 방식이 들어올지는 향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하는 BMW 코리아에서 오더하는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죽 방식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또 그리고 이런 버튼부나 이런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기존 5 시리즈에서 이미 먼저 채택을 한 방식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고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는데 빨간 색깔 포인트까지 들어가서 되게 멋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 스티어링 휠에 스티치 들어가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게 컬러감 있게 적용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신형 모델은 이 우측 오른손이 되게 동선 자체를 좀 편하게 하잖아요. 이쪽에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충전 패드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되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어 시프트와 이 조작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앞쪽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요. 인터랙션 바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컵 같은 거 놨을 때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도 되게 은은한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문양이 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M이라고 딱 글자도 컬러감 있게 해놔가지고 저 로고가 상당히 좀 멋진 그런 구성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20D를 소개해 드릴 텐데 20D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요. 출력이 7마력 높아진 197마력, 토크는 동일하고요. 제로백은 좀 당겨져서 7.7초. 그리고 연비가 현재 WLTP 기준으로 15.3에서 17.2km까지 리터당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20D랑 이제 과거의 20i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는 20i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i가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X3 20 하면은 이제 과거의 20i를 뜻합니다. 20i는 출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208마력으로 24마력이 높아졌고 토크도 33.6토크, 제로백도 0.5초가 당겨졌고요. 평균 연비가
WLTP 기준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모델이 이제 20이고요. 20D, 302, M50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향후에는 X3M도 나오겠죠. 이제 실내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은 20D랑 20i는 동일합니다. 그릴이 좀 다르죠. 테두리에 들어가는 아이코닉 글로우는 아마 동일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에 보시는 이 세로와 약간 대각선의 이런 문양들이 좀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키드니 그릴의 형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 느낌도 밑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M50에서 본 것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고성능 모델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고 있고 헤드라이트의 느낌도 이게 두 줄로 들어가는 저 면발광 라인이 상당히 멋진데 서클이 가운데 하나 딱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눈동자에 힘을 빡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옆에 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휠 디자인이 앞에서 본 M50보다는 좀 인치가 작다 보니까 좀 더 대중화된 느낌이 있는데 차의 전체적인 쉐입이 XM에 확실히 가까워요. 상당히 비슷하고 휠 아치 쪽에 이렇게 라인을 살짝 살려주는 거 외에는 기존처럼 크레딩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실루엣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을 적용하고 디퓨저 부분은 M50에 들어간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밑에 이제 머플러 이 외관으로 돌출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차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멀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거무게 하고 에어로 다이나믹의 느낌으로 약간 바람이 가는 그런 형상까지 적용을 해놓는 구성입니다. 범퍼나 테일게이트의 이런 구성들은 과거에 이미 X6에서 XM을 거쳐서 이렇게 좀 구분점이 없어지는 어디가 경계점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X3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헤드라이트 느낌 봐주시면 이렇게 앞에 서클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안쪽으로는 코너링 램프가 또 적용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형상 자체가 들어가는 이런 실버 라인에다가 라이팅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뚜렷한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릴은 역시나 비율적으로 상당히 예쁘네요. 테일게이트에 붙어있는 테일 램프나 뒤 휀더 쪽에 들어간 이런 파팅 라인을 봐주시면은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테일 램프에 들어가는 옆에 면발광 라인에도 약간 앞에 그릴에 들어간 것 같은 약간 대각 라인과 수직 라인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구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통일감 있게 가는 거고 턴 시그널이 되게 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켜질 때 요새 저희 BMW에 들어가는 방식이 약간 은은하게 쫙 켜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짝반짝하는 방식보다는 은은하게 좀 부드럽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방식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아마도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은 가장 요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콤비네이션 시스트고요. 가죽과 위쪽에 센사텍 약간의 그 알칸타라 같은 재질로 구성을 할 텐데 실제 알칸타라가 들어갈지 새로운 소재가 들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헤드레스트랑 약간 숄더 쪽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선블라인드 수동으로 적용된 거 확인됩니다. 블랙 시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뒤쪽에 또 트래블 앤 컴포트 패키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차를 구매하시는 우리나라의 주 소비층이 패밀리카로서 자녀를 두신 분들인데 뒤쪽에 테이블이나 태블릿 거치대 또는 평상시에는 행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M50에서 본 것과 동일한 크기고요. 양옆에를 최대한 팠기 때문에 골프 같은 여가 활동을 하실 때 캐디백도 편하게 넣을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실 때는 유모차나 캐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적재할 수 있게 공간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군더더기한 이런 구조가 아니고 반듯하기 때문에 짐 적재가 아주 편안하고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쪽에서 트렁크에서는 아마 2열 시트를 제어하는 레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죠. 이 부분이 가장 대중화된 모델이라서 이런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가운데 M50에 있었던 빨간 색깔 띠는 없고요. 그냥 가죽에 스티치만 들어가는데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쪽 그리고 도어 트림 상단도 이렇게 다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비건 가죽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이제 인조 가죽이 아무래도 적용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고 천연 가죽을 좀 최대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신형 느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새로운데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이 색상만 보더라도 많이 다르고요. 스티치 라인도 과거에는 되게 좀 정직한 클래식한 라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요새는 되게 독창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앰비언트가 들어가는 라인 밑으로 해가지고 에어벤트가 거의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최신 트렌드가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쪽 충전 패드 쪽이나 컨트롤러 쪽 같은 경우도 M50이랑 다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노란 색깔의 라이팅을 들어오니까 또 되게 고급스럽네요. 약간 금빛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인터랙션 바는 참 다양한 효과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쪽에도 옆에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이런 이 알루미늄 재질과 같이 조화를 하게 되는데 약간 문양도 되게 은은하면서 관리도 좀 좋고 충분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지문 같은 게 묻는 하이글로스 부분도 이제 안쪽만 있다 보니까 좀 관리하는 편에서 편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이번 차의 포인트인데요. 랩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이 같이 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제가 지금 숫자를 적어 놓은 쪽이 딱 문이 닫혔을 때는 에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벤트를 잠글 건지 열 건지를 구성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트림과 이제는 대시보드의 경계점이 상당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패널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되게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2열의 에어벤트는 과거에 약간 가로 형상이었다면 이제는 세로 형상이고 5 시리즈에서 이미 보셨던 그런 구성으로서 이렇게 풍향을 바꿀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패널 같은 경우도 현행 5 시리즈에서 먼저 적용했던 비슷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1열 시트백 뒤쪽에는 이렇게 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X3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 차는 출력이 299마력으로 7마력이 높아졌고 토크는 10.2 토크가 높아진 45.8 토크입니다. 제로백도 0.1초 빨라진 6.2초고요. 일단 정기 주행 거리가 WLTP 기준으로 80에서 90으로 전세대 대비해서 56km나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비도 13.8이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아졌습니다. 충전 시간도 2시간 15분이라고 해요. 앞쪽 디자인은 현재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럭셔리로 나올지 그냥 베이스라는 명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릴 같은 경우 안쪽에 이 매트한 실버 느낌으로 좀 적용을 했고 하단의 범퍼 쪽에도 양쪽으로 절개되는 건 동일한데 가운데에 검정 색깔 포인트를 살짝 없애고요. 밑에 실버로서 구분을 해가지고 약간 가로 형상의 느낌을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도 약간 세로 형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저 그릴에 들어가는 라인이 좀 강하게 살다 보니까 신형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좀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은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휠이 확실히 예쁘게 들어갔네요. 옆에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윈도우에 들어가는 요 캐릭터 라인이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감싸주는 소재가 M 스포츠 패키지는 다 블랙인데요. 일반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통상 크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위쪽은 크롬이 아니고요. 밑에랑 뒤쪽 라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프마이스 킹크부터 아래 하단은 매트한 세틴 실버가 들어가고 위쪽은 블랙 하이글로스로 유광의 소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형에서 처음 적용되는 방식이고요. 이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디퓨저 쪽에도 약간 매트한 실버 느낌을 아마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모던한 느낌이 쭉 풍기는 것 같습니다. 뒤쪽 느낌은 좀 다소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색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특이는 것 같아요. 리플렉터가 M 스포츠 패키지는 세로고요. 이 베이스는 가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퓨저는 이렇게 매트한 실버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후진등이 딱 적용되어 있고요. 아마 다른 컬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의 소재나 구성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서클이나 이런 방식들도 다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릴만 좀 다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코닉 글로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쁘고 또 이 블루 컬러가 아니라 만약에 화이트나 블랙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뒤쪽 테일 램프도 동일한데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터링이 들어가는데 302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X3 302라고 완전히 다 써 있으니까 이게 좀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향후에는 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적응을 하면 금방 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충전은요 11kW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2시간 15분이면 이 커진 배터리인데 충전이 완충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WLTP 기준으로 80에서 90km를 주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인증거리는 아마 이보다 짧을 텐데 실제는 이 정도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이 베이스 모델은 약간 이런 매트한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데 격자 문양이 마찬가지로 들어갔습니다. 좀 통일감 있는 느낌이죠. 앞쪽 그릴이나 뒤쪽에 뭐 여러 가지 트렁크 리드 라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신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 자체가 현재 이거는 21인치 휠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들어올지 아마 20인치 정도가 들어올지는 향후에 봐야겠지만 이 21인치 이 휠은 디자인 면에서 볼 때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과거 X3의 뭐 베이스 모델, 뭐 X라인, 럭셔리 이런 구성들이 나왔을 때보다도 훨씬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트렁크가 옆에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것도 파낸 공간을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될 텐데 하단은 어떠신가요? 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좀 낮아졌고 실용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전에 X3 302는 마찬가지로 저 빨간 색깔 부위가 더 높았지만 되게 턱이 확 올라갔어요. 앞쪽부터 턱이 되게 높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X5 502 같은 느낌으로 은은하게 살짝 높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렁크 공간은 전 세대 X3 302보다 10리터밖에 안 커요. 근데 실용성을 훨씬 높여놨기 때문에 아마 체감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시트까지 다 폴딩했을 때도 훨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전 세대는 약간 턱으로 아예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판판함이 더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실제 실용적 측면으로 볼 때는 되게 높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신형에서 좀 잘 구성을 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딱 보시게 되면 이 일렬 시트백 뒤쪽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실내 공간이 휠 베이스가 동일하지만 실제는 만족도가 클 겁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부터 뒤쪽으로 하면서 되게 은은하게 낮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되게 실용적으로 잘 했다. 그러니까 공간을 어쩔 수 없이 좀 훼손을 해야 되겠지만 되게 잘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가장 큰 특징이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 IX 저희 전기차에서 이미 적용했었던 헥사곤 타입의 구성이고 현행 5 시리즈 베이스 모델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투스포크가 사용해 보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 밑에 파티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맨 앞쪽이 이렇게 파티션 돼 있어서 이 부분도 활용하는 측면이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되게 깨알 같은 만족을 줄 것 같고 이 투스포크 스티어링은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을 켰을 때 하단에 딱 손을 얹고 있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바의 구성은 아마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색상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에 따라 되게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현재 이 차는 직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영상에서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데 아마 국내 들어올 때는 직문 시트 모델은 없을 거고 가죽 시트 모델 위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이나 미주 지역도 다 통일되어 있는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기본으로 아마 채택을 할 텐데 이제는 열리진 않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갈라지는 그 기둥 같은 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개방감은 아마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위쪽을 열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최신 모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뭐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은 최근에 5 시리즈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좀 같이 적용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앞쪽 파티션 된 거 되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바 느낌이나 앞에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손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았을 때 XM에서 미리 좀 접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플라스틱의 손잡이가 아니고요.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하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XM에서 해봤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하단에 트림에도 컵홀더 딱 놓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음료 같은 거 넣기에도 되게 잘 돼 있는 구성이 돼 있고요. 스피커 커버마다도 다 하만카돈이라고 식의 글자 적혀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번 신형이 새로운 구성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사전 계약도 다 받고 있고요. 향후에 더 많은 정보가 나와서 25년도 상반기에 아마도 판매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새로운 정보 나오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